자, 파리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까 그 다음에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요약을, 제일 중요하잖아. 그 도시를 표현할 때, 이거 세 단어,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한 달도 더 몇 개월 걸리는 것 같아. 막, 뭐라고 표현해? 문화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펠탑, 그죠? 한번 잠깐, 최근에 노틀담 성당, 그죠? 최근에 오픈했어요. 12월에 화재나. 한번 파리라는 도시는 이렇게 샹젤리제 거리죠. 루브르 박물관 잘 보시고 보이. 파리 시청, 파리 시청입니다. 마레지구 앞에 있는. 개선문의 꼭대기에서 보는 전망이 제일 좋아요. 제가 다 올라가 봤는데 제일 잘 보이는, 파리에 가시면 개선문 올라가 보세요. 몽마르트죠. 무랑루즈네. 네. 라데팡스라는 신도시. 야경입니다, 밤에. 네. 네, 파리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비행기값 하나도 안 내고 갔다 오신 거고. 파리 역사는 정치의 중심이고, 고대 및 중세 로마 제국 시절의 중요한 도시였고, 프랑스 혁명이고, 현대는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 요약을 해놨는데, 문화예술의 도시, 연인들의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술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음식, 카페, 패션, 명품 브랜드의 도시, 또 우리 레미제라블의 추억이 있죠. 빅토르 휴고의 추억의 도시고, 그 다음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소. 이렇게 5줄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걸어서 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고,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0만 명. 세계에서 1위가 뉴욕, 비즈니스 런던, 그 다음에 3위가 파리가 세계의 비즈니스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파리에,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의 역사도 있지만 파리도 간략하게 주요한 역사들을 한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살펴를 보면, 프랑스 혁명 이래로 프랑스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오늘날 파리는 프랑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문화, 예술, 패션의 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보면
BC 50년에 여러분 파리 가면 시테섬이라고 있어요. 시테섬 알죠? 시테섬. 그 노틀담 성당이 있는 꽁시에르 성도 있고 거기 있는 걸 시테섬. 파리 역사는 그때 로마인들이 입성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루테니아라고 해서 이 세느강에 있는 작은 진흙들을 모아서 그런 언덕을 갖다가 루테니아라고 하는데 원래 루테니아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파리로 개명되기 시작합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노틀담 성당하고 소르본 대학교, 그죠? 이 설립으로 서유럽 학문 중심지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영국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 군인병원, 사관학교가 설립이 됐고, 1850년대에 파리의 도시의 대개조인 20년간 파리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까지 5차례에 걸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오사카가 개최가 되죠. 1889년에 에펠탑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샤르코지의 대통령에 의해서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고, 작년에 100년 만에 1924년 올림픽에 의해서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테니아라고 설명을 했죠. 세느강에 진흙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루테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파리로 도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역사였지 메릴과 카롤링거 왕조가 있어서 프랑크 왕국의 어떤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12세기에서 13세기 중세 파리가 되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브르 성이 완성이 되고, 소르본 대학이 완성이 되고, 노틀담이 성당이 완공이 되고, 16세기, 17세기에 르네상스와 절대 왕정의 시절이죠. 그래서 퐁네프레드, 플라스보즈도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들 건설이 되고, 루브르 궁전이 확장되고, 앵발리드 하면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우리가 선충원 같은 곳이죠. 그런 기념비적인 것이 건립이 되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정을 옮기면서 파리의 정치적인 정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다가 베르사유는 이제 왕의 직무 같은 거를 다 그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19세기 아까 말씀드린 오스만 시장이 주도해서 나폴레옹 3세 때의 시장이죠. 이 파리의 대대적인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문화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퐁피두 대통령이 주도해서 또 현대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그랑파리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라데팡스라든지 이런 파리의 도전과 비전이 이루어졌고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간략하게 파리의 역사를 추락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잠깐만, 파리 올림픽 영상이 있는데 없네, 영상이. 여러분 나중에 파리 올림픽 영상을 올해 개막식 영상이 원래 들어가 있는데 꼭 보세요. 보통 개막식 영상 하면은 막 여러 사람들이 마스 게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파리의 그 올림픽은 개막식의 영상은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을 테마로 해서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까지 그런 걸 딱 해놨어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제가 올렸는데 어제 와인 먹느라고 좀 놓쳤네. 근데 보내드릴게요. 그럼 좀 특이하잖아요. 올림픽의 그 개막식 하면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데, 세느강 타고 선수를 입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89년에 시민혁명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 올림픽 개막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 프랑스 애국가도 그렇고 시민혁명이 주는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한테 의미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행정구구는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달팽이 모양. 이게 센강인데 보면
이게 지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구를 선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샹젤리제 거리, 요쪽이 전부 다 일본 제일 시내죠, 시내. 노틀담 이렇게 시체섬이 있고, 마레지유가 이게 4번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생제르맹 쪽에 판테온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에펠타워가 이쪽 7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되게 1, 2, 3, 4, 5, 6, 7 시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을 보면. 달팽이라고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는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를 보면 제일 중요하죠. 어디에 뭐가 있다. 파리에 가면 대부분 호텔을 이쪽 근처에 잡겠죠. 사람들이. 이쪽 근처나. 그래야지 뽕피두도 가고 루브르 가고 그죠? 노틀담성 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에펠탑은 좀 멀고. 그 다음에 개선문이 이쪽에 있어요. 나데방스가 여기 이쪽에 있고 거기 표시 안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또 마레지우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파리가 도시 재생을 위해서 리브고시라는 지역을 해서 파리 국립도서관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늑상브르 정원이 아래에 있고 몽파르스 정원 그래서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을 재생한 시트로엔 공원이 있고 이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가시더라고요. 라빌레타 공원이라고 나중에 랜드마크 설명했는데 도살장, 우리 마장동 같은 데를 문화예술 복합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레디오 오케스트라 정명훈 씨가 이끌었던 그것도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멈추죠. 말에서 샹젤리제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파리의 문학과 예술을 하려면 이쪽입니다. 이쪽 샹제리망. 거기서 호텔을 잡고 거기는 호텔 대형이 없죠. 대부분 부티크 하면서 솔보노 대학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파리를 좀 느끼시려면 이쪽에 부티크 호텔을 잡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잡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데 예, 랜드마크 명소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아까 말씀드린 뉴욕 뭐 경제를 따지면 프랑스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볼륨으로 따지면 약 5위 정도? 뉴욕, 도쿄, 상하이, 시드니, 파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파리의 주요 산업은 여러분 아시듯이 패션, 디자인, 그 다음에 리테일, 그다음에 푸드, 그죠? 마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죠? 회의하고, 그죠? 미팅, 인센티브, 이그지비션, 전시하고, 그죠? 그런 걸 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 주로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후에 이 네스픽이라는 부동산 회사예요, 사실. 이 회사가 좀 자료가 올드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이유는 잘 알아요. 되게 사실 어떤 세계 도시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고 살아있는 도시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밀레니얼이라는 지금 이제 바꿔야겠어요. MZ이라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세계 도시 중에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놀기 좋은 도시가 어디일까? 를 뽑은 겁니다. 이 네스픽이라는 회사는 부동산 회사예요. 회사에서 뽑았는데 근데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20년 발표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발표하면 1위가 베를린, 몬트리올, 런던, 암스테르담, 토론토, 밴쿠버, 바르셀로나, 뉴욕, 펠리온, 파리가 1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파리가 되고 서울은 한 60, 어디 갔죠?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밀레니엄 젊은이들이 뽑은 거예요.
동유럽 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 오늘가 프랑스와 파리의 개관을 봤다면, 그러면 파리 도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리는 16세기, 17세기에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구역이 건설되고, 오스만이라는 시장에서 19세기에 도시계획이 됐고, 21세기에 와서 2007년도에부터 그랑파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지금은 2030년 일드 프랑스라는 프랑스를 주변으로 한 대도시권의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서는 루브르 궁전을 중심으로 파리의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루브르 성이었고 레스콧이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루브르 궁을 잘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죠. 오스만. 파리, 근대 도시를 파리를 탄생했던 조르주엔 오스만. 그래서 원래 1853년부터 1876년까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파리 지사로 임명이 됐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행정가로 20년간 파리시를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를 보고 도시 전체를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자. 그래서 일단 나폴레옹 3세의 지지 아래 중세 도시 파리와 전혀 다른 근대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리는 너무 좁은 골목이고 중세 도시였기 때문에, 예? 그 거리폭이 1m에서 5m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다니기가. 수도 하수도 체계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사실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 사례에 설명을 하겠지만 파리에 하수도 박물관이 있을 정도예요. 하수도 박물관. 하수도 박물관이 있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했으면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다 이렇게 만들 정도로. 18세기 들어와서 어떤 그 공공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의 공공광장, 공원, 하수도, 570개 가로수, 화장실, 기차역, 오페라극장, 학교, 교회, 개선면 주변에 12개 방사형 대로 상수도 1550km 확장하는 대대적인 도시계획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많이 10만 채, 2.7만 채 주택 철거하고 10만 채의 주택을 건설했죠. 결국 상당히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장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판이 많이 일어나죠. 지나친 규격화를 시켰고, 그래서 지붕의 모양은 45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식에서 건축법을 만든 거예요. 검은색 천재 난간을 둬야 되고, 청색 지붕을 둬야 된다. 또 무은별론이라는 도시가 파괴되고, 근데 결국 이분이 도시개발에 대한 이익을 해서 뇌물을 받아서 결국 잘리게 됩니다. 왜 웃어요? 진짜 어디든. 어디든. 아니, 그러니까 항상 빛과 그림자라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나 유명하죠. 르 코르비지에. 그죠? 이번에 원래 스위스 분입니다. 스위스 프랑스 그죠. 현대 건축의 아버지죠. 이분 건축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필로티렌 옥상 자연형 파사드 연속적인 수평창 아파트의 어떤 시조라고 봐야죠.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빈민가에 대한 너무 대처를 못하니까 이런 주택이기에 구원투수로 나타나가지고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거를 어떻게 많이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밀집 도시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번에 대표적인 사부아나 농샹 성당 많이 가시잖아요. 가죠? 그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세프 주택단지라고 독일 슈투르가르트죠. 자동차 벤츠의 본사가 있는 주택단지 이런 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21세기 그 당시에 만든 오스만 시장이 만들었던 도시의 공간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2007년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개의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하게 되고 2009년 11월에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와 주변의 3개 지방을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일드 프랑스라는
그래서 파리 여러분 버스 보면 일드 프랑스라고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많이 써 있죠. 뭐 일드 프랑스 그냥 그래서 경제 구조성을 했고 르그랑 프레네브의 교통 허브를 조성했고 단핵 구조에서 좀 다양한 핵 구조로의 도시를 모색을 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리인데 주변에 세 개 지역을 묶어서 일드 프랑스라는 지역을 만들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GPRU, 그랜드 프로젝트 리노벨로먼트, 리디벨로퍼를 갖다가 프랑스어로 리노벨로먼트라고 합니다. 저는 불어를 잘 몰라서 발음이 많이 좋아요. 대규모 도시 재생 계획을 이렇게 GPRU라고 하는데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과 경제 개발,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개발, 또 지역 주민의 권리 접근 향상을 위한 도시 공간을 확보하자.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203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달팽이 모양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럼 도시는 발전하면 우리도 보면 제일 인프라가 잘난 데가 서초구, 강남구잖아요. 그죠? 맞죠?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도봉구, 뭐 저쪽에 서대문구에 은평구 이런 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잘 돼 있으니까 좀 외곽으로 보면 17, 18, 19, 20, 22 이쪽에 도시 재생에 포커스를 정한 거죠. 그래서 GPRU 대규모 도시 개발의 프로젝트 의제는 주민들과 네이버후드가 어떻게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주변의 생활 여건이 개선해야 돼. 공원이나 광장을 주거나, 그다음에 또 고용을 촉진해야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변 지자체와의 교류, 또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조치. 이 다섯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중심 지역 1분에 대한 도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 그 다음에 세느강 지주를 대한 주변 공간 개발이 주요한 지금 가죠. 그래서 올해도 2024년 올림픽 때도 파리에 세느강 물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경기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역점을 좀 두고 있어서 도시권 경계를 넘어서 외곽까지 개발해서 전체 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리도 이제 여러분 15분 도시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15분 내에 모든 자기가 생활하는 백화점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걸어서 할 수 있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리의 도시의 15분 도시는 어떻게 만들면 걸어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맑은 공기, 클린 에너지도 주고 쾌적한 도시 생활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뭐 확충을 하고 주차장도 뭐 하고 퍼블릭 스페이스,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확장을 하고 그래서 15분 내에 멀티플 퍼포스 학교나 뭐 인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인접해야 뭐든지 편하겠죠, 도시라는 게. 자, 지금까지 그 프랑스 파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정리한. 도시의 DNA는 뭘까? 제가 270여 개 도시를 다니고 공부하다가 도시는 DNA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 여러분 찍어도 돼. 이건 없는 자료니까 어디 찾을 수가. 그냥 제 철학이야. 내가 도시를 만들면 지금부터 from now on 이런 도시의 베이스가 좀 돼야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 메디컬 중요하죠. 우리가 커뮤니티 기반, 문화예술권, 지역상권, 복합개발, 그다음에 스타트업, 역세권,
학군 교육 기반. 역시 교육률이 높으니까. 자연환경, 영앤리치, 공유공간, 주상복. 이런 게 도시 DNA여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그 프랑스에 대한 나라, 그 다음에 파리라는 도시, 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한번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제 우리 정동식 대표님 좀 이해가 좀 안 가보셨지만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마르세유 애국가를 생각하면 전지 화이팅 딱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너무 딱 그래도 잘 맞췄죠? 다음 주는 파리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는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라는 지역에 대해서 약 90분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4월 며칠이죠? 1일날 하고 3일날 저녁 먹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